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 버릇없는 것!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격렬했던 순간의 일부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범했던 제 삶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 그곳에서 저는 동생 수영이와 어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가에서 보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봄이면 개울가에 피어난 진달래를 따서 어머니께 드리곤 했죠. 우리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낮은 집들, 골목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그리고 항상 맛있는 냄새가 풍기던 분식점들. 이런 소소한 풍경들이 제 어린 시절을 채웠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단단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셨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랐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났죠. 분주히 움직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사랑을 배웠어요. 때로는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어린 나이였지만 저와 수영이는 어머니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분식점에 들러 어머니를 돕곤 했죠. 설거지를 하거나 테이블을 닦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넘쳤죠. 그때의 추억들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자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거였죠.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거실에 모인 우리 가족. 공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수진아, 수영아, 사실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너희 아버지와 엄마는 오래전에 헤어졌단다. 엄마가 혼자 너희를 키우기로 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안 계신 이유를 막연히 일 때문에라고만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죠. 동생 수영이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겪으셨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홀로 우리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로를 더 아끼고 배려하게 됐죠. 저와 수영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어머니의 강인함과 헌신이 우리의 원동력이 됐죠. 어머니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꿈,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까지.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인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죠. 가끔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감정을 이겨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워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자랄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였죠.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이 그리워졌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떠올랐죠. 서울 생활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넓은 캠퍼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세계, 모든 것이 신선하고 설렜죠.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학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온 미안함까지. 대학 생활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갔죠. 특히 마케팅 수업에 흥미를 느껴 관련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제 기업의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꿈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3학년 때는 처음으로 인턴십을 경험했어요. 작은 광고 회사였는데 그곳에서 실무를 배우며 사회생활의 맛을 조금씩 알아갔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상사와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갔고 제 아이디어가 실제 광고에 반영됐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해 갔어요. 이 시기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고 도전하는 용기를 얻었죠. 이런 경험들이 훗날 제 인생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꿈에 그리던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서울의 한 중소기업이었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 고민 끝에 예쁜 손목 시계를 골랐죠. 어머니께 시계를 드리던 날, 저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목에 시계를 채워드리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겪으셨을 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시계를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수진아, 이제 다 컸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야근도 잦았고 스트레스도 많았죠.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어요. 업무 능력도 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독립을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수영이를 두고 혼자 살아간다는 게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을 구해 새 출발을 했죠.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지게 되니 책임감도 커졌어요. 집 청소부터 식사 준비,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죠.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곧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끔 눈물이 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 챕터가 시작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 3년 차, 지인의 소개로 남편 이준호를 만났어요. 첫 만남부터 묘한 끌림이 있었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이준호도 저처럼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다고 해서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달콤했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나눈 대화들,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며 느낀 설렘.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죠.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나눈 첫 키스.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준호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줬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올 때면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줬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 이준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해 보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게 그가 속삭였죠. 수진아, 앞으로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평생 함께 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이준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제가 대부분을 부담해야 했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고요. 신혼집, 월세, 공과금, 식비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이준호는 미안해하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점점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혼 1년 차, 이준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밤 10시, 11시, 때로는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이준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거래처랑 회식이 있었어. 항상 같은 변명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오는 문자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는 행동.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무슨 일 있어? 이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의 말에 안심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어요. 밤마다 이준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죠. 내가 이러면 안 돼. 서로 믿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어졌죠. 주말에도 이준호는 항상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이준호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고통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이 턱 막혔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고혈압과 피로가 누적돼 더 이상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이셨죠.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자니 눈물이 났어요. 항상 강하고 든든해 보이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 보이실 줄은 몰랐죠.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피로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결혼 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됐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이준호에게 합가를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준호도 결국 동의해줬죠. 그래,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지.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 남편의 긍정적인 태도에 안도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기대가 커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준호와의 관계가 미묘해진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모시게 된다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 이준호도 변할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도 새 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큰 금액이 적힌 통장까지 건네주셨죠. 수진아, 이건 너희 새집을 위한 거야. 엄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었겠죠. 어머니의 한평생 고생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40평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넓은 공간에 어머니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했죠.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방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랐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살게 되는구나.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 이준호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준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과도하게 열의를 보이면서도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 보였죠. 집 계약할 때도 자꾸 혼자 부동산에 가겠다고 하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곤 했어요. 한 번은 이준호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되고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라고? 설마,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준호를 믿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사 준비에 집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곧 큰 폭풍이 다가올 것 같은 예감. 그때의 저는 이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드디어 이사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분주히 짐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우리 아들 며느리구나. 고개를 돌리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이준호가 황급히 다가와 그 여성을 소개했어요. 수진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셔.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준호는 시댁과 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최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그 방에 말이에요.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셨지만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셨죠. 아,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장모님을 모시면 어머니도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 다 함께 살자.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의 의심들, 이준호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실망과 걱정이 가득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게 불확실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준호의 배신, 시어머니의 등장,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아닌 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영자 씨는 대놓고 집을 차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가족이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다들 편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사에 간섭하고 불평했죠. 어머니가 끓인 국은 맛이 없다느니, 제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느니,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편했어요. 마치 하인 대하듯 명령조로 말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무시하기 일쑤였죠.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셨어요. 수진아, 괜찮아. 시어머니니까 그러시는 거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준호는 늘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저 가족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매일 아침 식사 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트집 잡았죠. 이게 뭐야? 소금은 제대로 넣은 거야? 내 아들을 이렇게 대충 먹이다니.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죠.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거예요. 조금만 감사히 드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격렬했어요.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이준호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어요. 그의 무관심이 저를 더 아프게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불평했고, 어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셨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지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나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살면 너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합가였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겠다고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이준호를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준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는데 그곳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이준호는 시어머니에게 꾸준히 큰 금액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생활비보다 더 많은 액수였죠. 게다가 따로 사업 자금까지 모으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 월급을 다 가져가더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뒷돈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준호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변명했어요. 그냥 어머니 용돈 좀 드린 거야. 큰 돈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거짓말 그만해. 내가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보냈는지, 사업 자금까지 모으고 있는 걸 말이야.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수진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어머니도 도와드려야 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사업 준비도 해야 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동안 저와 제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그래, 내 가족을 위한 거였구나. 근데 내 어머니는, 우린 내 가족이 아닌 거야? 이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준호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이용했을 뿐이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하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더는 참을 수 없어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거실에 모인 우리 네 사람, 긴장감이 감돌았죠.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고? 버릇없는 것. 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영자 씨, 그래도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참견이야. 이 집은 우리 아들이 산 거라고.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제가 산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이준호가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다들 진정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이 며느리 보라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준호야, 이런 며느리랑 살 순 없잖아. 그 말에 이준호의 반응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는 시어머니 편을 들며 말했죠. 수진아, 내가 좀 참아. 어머니 말씀도 맞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가정, 이 결혼 생활, 모든 것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이만 갈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어요. 이날의 가족 회의는 우리 가족의 균열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흥분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저는 반사적으로 어머니 앞을 막아섰고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때렸어요. 으악! 제 비명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이준호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수진아, 괜찮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모두 나가주세요. 이혼하겠어요. 이준호 씨,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뭐? 이혼? 내가 감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한 의지가 생겼죠. 네. 이혼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준호 씨, 당신이 선택해요. 어머니와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든지. 이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쌌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걸음이었죠.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희망도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단호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딜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이준호와 시어머니의 짐을 모두 현관 앞으로 옮겼어요. 그들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짐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죠. 나가주세요. 둘 다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준호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수진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이준호 씨, 우리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이 망할 년, 내가 감히 우리를 쫓아내. 그 순간 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영자 씨, 그만하세요. 이제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얼어붙었어요. 이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죠. 수진아, 제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준호가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 가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이준호가 그녀를 말렸어요. 어머니, 우리 나가요. 지금은. 그렇게 이준호와 시어머니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수진아, 내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이준호는 계속해서 화해를 요청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다행히 큰 분쟁 없이 이혼이 성립됐죠.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서류 작업, 재산 분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지치게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수진아, 넌 잘하고 있어. 이제 너의 인생을 살 때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용기를 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과 후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혼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져 있었기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죠. 수진아,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새로운 일을 찾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보다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새 집 정리를 하면서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죠.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이제부터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돌보는 것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도 잘 할 수 있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죠. 게다가 이준호가 이혼 과정에서 우리 집 대출금을 갚지 않고 떠나버려서 그 부담까지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어요. 매달 들어오는 청구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세, 공과금, 생활비,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재택 일을 찾아 시작했고 틈틈이 프리랜서 마케팅 일도 했죠. 밤낮 없이 일했지만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걱정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 일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힐링이에요. 어머니도 저를 돕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건강이 좋아지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수입을 보태셨죠. 수진아,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하루는 정말 힘든 날이 있었어요. 일거리가 줄어들어 수입이 크게 줄었고 그날 마침 큰 청구서가 들어왔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이거 엄마가 모아둔 거야. 내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어머니가 건네주신 봉투 안에는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함과 동시에 제가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이 은혜 갚을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도전했죠.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이 시기를 겪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수진 씨,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일하러 나가는 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수진아, 이번 기회 놓치지 마.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회사에서의 위치도 점점 올라갔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가 늘 응원할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저희 역할도 커져갔어요.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승진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어.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자신감도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이혼 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그저 박수진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2년 후 우리 스타트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제가 기획한 마케팅 전략이 히트를 치면서 회사가 급성장했고 저는 핵심 임원으로 승진했죠. 성공의 순간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위한 새 집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딸이야.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들이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회사에서의 성공은 저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미래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신중하게 일했어요.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이준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많이 초라해 보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에요. 이준호 씨.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아니, 박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잠깐의 대화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없다는 거요. 오히려 그와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감사함마저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이준호를 만났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겠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행복하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이제는 당당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성공한 마케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제 회사를 차렸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이준호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렸어요. 더 이상 그들은 제 삶과 무관한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조심스레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상대방은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어머니도 좋아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등산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며 수다를 떨기도 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가정에서의 행복이 있어야 직장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희망은 있답니다. 제가 한 선택들이 옳았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삶은 때론 우리에게 힘든 선택을 강요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항상 곁에서 저를 지켜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